빅데이터 분석 기사 핵심 정리, 교차 검증 기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차 검증 기법이라는 것은 교차해서 검증을 한다는 뜻이죠. 즉 샘플 데이터 수가 많지 않을 때 사실 과적합 방지 목적으로도 수행되는 기법이기도 합니다. 각 폴드마다, 즉 정해진 구간마다의 학습과 검증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데요. 폴드라는 것은 일종의 배치셋 정도로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이 학습 셋 자체를 나누어서 분할한 영역으로 폴드화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K개로 이렇게 나뉘어서 본다면 마지막 폴드를 이렇게 검증 셋으로 사용을 할 때 K-1개 폴드는 일단 학습을 한다라는 취지인데요. 즉 이렇게 스플릿을 해서 마지막까지 이제 K개 -1번째 부분을 돌아가면서 나머지 부분은 학습을 시키고, 또 K1개 폴드 다음 스텝, 다음 넥스트 폴드의 다음 폴더에 대한 부분 또한 이제 학습을 하는 부분으로 K-1개 전체는 학습을 하고, 이제 마지막 폴더를 돌아가면서 검증 셋으로 활용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K번째, K번 성능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죠. 이에 따른 평균 성능을 계산하는 것이 교차 검증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Stratified K-폴드 교차 검증은 무엇일까요? 기존의 이 교차 검증에서 클래스 비율이 불균형할 때가 있거든요. 즉 클래스가 A, B, C가 있었을 때 이제 클래스 비율이 에 대한 데이터셋이 적절하게 일단 균형적으로 분배가 되어 있지 않다면 클래스 분포가 일정치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원본 데이터의 레이블 분포를 고려를 해서 다시 분배를 시켜서 이 클래스 비율을 그대로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K-폴드 교차 검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Stratified라는 것은 이제 계층별인 거거든요. 계층을 시켜서 기존에 이제 교차 검증을 반복하는 대로 할 때에 레이블에 대한 분포를 보고 이 레이블 안에 일정한 부분을 다시 그 계층별로 분할을 시킨 뒤에 여기에 따라서 맞춰서 다시 교차 검증을 수행을 지원을 해줍니다. 전체 이 폴더화 하는 것을 보지 않고 이 안에서 다시 클래스 별대로 분포 비율을 맞춰서 K-폴드화해서 교차 검증을 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홀드아웃인데요. 이 홀드아웃은 훈련 데이터, 검증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를 일정 비율로 지정한 뒤에 먼저 훈련 데이터로 학습하되, 훈련 데이터 내부에 이제 일정 부분 검증 데이터를 두어서 학습 과정에서 모델 성능을 높이는 검증을 진행을 해서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홀드아웃은 우선적으로 훈련 셋 안에 한 번 더 밸리데이션을 검증을 둔다라는 겁니다. 신규 데이터셋은 이제 신규로 테스트할 데이터셋은 있는 그대로 이제 테스트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훈련한 시킨 것 내부에서 다시 한번 밸리데이션을 시키고자 하는 것이 검증, 즉 이제 이 검증 과정을 좀 더 거친다라는 부분이 밸리데이션 부분이 추가가 되게 됩니다. 흔히 이제 비율로 따지자면 이제 7대 2대 1 전체 이제 테스트를 포함한 셋으로 크기를 나눴을 때, 또는 7대 2대 1 또는 6대 3대 1 비율로 많이들 좀 진행을 하는 편이세요. 그리고 이제 기출 문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폴드 교차 검증 자체가 많이들 나오는 핵심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K-폴드가 왜 K-폴드로 나뉘어지고 한 개 데이터 셋에 대해서 그 중에서 K-폴드 중에서 한 셋만 계속 돌아가면서 번갈아 가면서 검증을 쓴다라는 개념으로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사실 기출 문제의 그 실제 문제에서 맞닥뜨려졌을 때 크게 혼돈하시거나 헷갈리시는 부분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K-폴드 교차 검증에 대한 문제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조금 더 들여다보시고 홀드아웃도 같이 좀 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우선 이제 8회 K폴드 교차 검증에 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부분으로 보신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K-1개 데이터셋은 학습용 그리고 검증용 나머지 1개 쓰는 건 맞는 거죠. 그리고 폴드 이 갑폴드에 대한 부분이 이제 K가 크면 클수록 어떨까요? 크면 클수록 이 K가 크면 이제 전체에서 K 횟수를 더 느릴수록 모델 그 크기는 더 작아지는 거죠. 작아지고 K 폴드 그러니까 K가 클수록 폴드 크기가 작아지는 거죠. 이 작아지면서 어떨까요? 여러 번 학습을 더 검증을 그러니까 크기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횟수는 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K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 번 학습을 더 많이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화된 모델에 대한 어떤 성능에 대한 생성을 더 할 수 있게 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네, 잠시만요. 네, 2번이 되겠습니다. 틀린 설명이죠. 학습과 검증을 K번 반복해서 수행하는 게 맞고 K개로 나눠진 데이터셋은 각각 한 번씩만 검증용으로 사용된다는 거 맞습니다. 자, 다음 중 교차 검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요. 시계열 데이터에서 학습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는 같은 시간대에 있어야 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학습을 한 뒤에 이제 검증을 하기 때문에 시간대는 이 학습하는 부분이 먼저 시간의 앞에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학습 데이터에서의 평균 제곱 오차값은 검증 데이터에서의 평균 오차값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학습 데이터에 맞춰서 학습이 이루어지니까 일반적으로 오차값이 더 작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3번의 K폴드 교차 검증은 이제 K번의 전체적인 학습과 검증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게 맞습니다. 교차 검증은 모델의 훈련 시간이 여러 번 학습시켜야 되니까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7회에 이제 기출 7회로 넘어가는데요. 다음 중 K폴드에서 K는 11대 옳지 않은 설명을 묻고 있습니다. 네, 정답은 1번인데요. 각 폴드는 학습 데이터로 한 번을 사용하는 게 아니죠. K 폴드로 나눠서 K-1개 폴드 자체를 학습 데이터셋으로 쓰는 거니까요. 번갈아 가면서 이제 K번을 반복을 하는 거니까 한 번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셋을 바꿔서 일단 검증셋은 하나씩 1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평가 데이터는 10%를 주로 차지할 때 K가 10인 거죠. 네. 그리고 K는 2일 때보다 모델 성능이 K가 더 높으니까 향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향상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테스트 데이터를 학습에 사용해서 모델 성능을 높이는 건데 이제 네. 높이는 설명인데 어떻게 생각이 되실까요? 학습과 테스트는 구분이 명확해야 합니다. 테스트 데이터를 학습에 사용을 해버리면 과적화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올바른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학습과 테스트 데이터는 이제 전체 개수에 따라서 나뉘어지고 성능의 차이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모델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고 모델을 구축할 때 학습 데이터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6회 K폴드 교차 검증 학습 과정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이죠. 데이터셋을 K개의 폴드로 나누어서 이 중 하나를 학습 데이터셋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K-1개
폴드를 학습 데이터셋으로 이렇게 바꿔서 사용하는 거죠. 검증은 이 중 하나를 쓰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단 이 학습과 검증이 바꿔져야 되는 설명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3번, 4번은 정답이 맞습니다. 이렇게 계속 되풀이 하시니까 그 비슷한 어떤 맥락으로 이해가, 그러니까 그 설명에 대한 부분이 개념이 와닿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전에 K-1개 학습 1개 셋을 검증을 해서 K개를, K번 회를 학습을 하는 그것이 K-폴드 교차 검증이었잖아요. 그래서 나온 부분에서 홀드아웃과 스트래티파이드의 어떤 구분을 추가함으로써의 실제적으로 교차 검증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6회 기출 문제인데요. 데이터 분할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74번에 여기 74번에 6회 영진출판사 교재인데 여기에 대한 구문으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영진출판사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 빅분기 교재가 지금 고려 사이버대 연구소 빅데이터 연구소와 연결되어 있죠.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전체적으로 교차 검증에 대한 설명인데요. 스트래티파이드 계층적 분할 방법은 이제 클래스 비율을 다시 한번 그 그룹에 한 번씩 이제 나눠서 그 안에서 다시 클래스 비율을 유지해서 다시 재분할을 해야 하는 것이니까 한 번씩만 검증 세트를 쓰는 게 아닙니다. 더 분할을 해서 이 세트를 나눠가는 부분은 이제 일반적인 K폴드인데 여기서 클래스 비율대로 나뉘어서 다시 재분할을 하는 것이 이제 스트래티파이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틀린 부분이니까 3번입니다.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성능을 확인하고 훈련셋으로 학습을 하는 것, 그 다음에 분할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홀드아웃은 이제 훈련과 테스트 셋, 이제 밸리데이션 셋으로 일단 구분을 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그 훈련 안에 밸리데이션 셋이 있기 때문에 훈련과 테스트 셋으로 분할한다고 해도 홀드아웃 설명이 맞습니다. 6회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갈게요. 5회 다음 중 K폴드 교차 검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계속 지금 똑같은 어떤 맥락으로 기출 문제가 많은 것을 보실 수 있으세요. 이 해당 개념은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정답은 이제 4번이죠. 우선 K폴드는 K개로 나뉘어서 하나만 이제 검증 셋으로 일단 진행을 하는 부분인데 데이터 양이 충분치 않을 때 K개로 나눌 때 맞습니다. 하지만 훈련, 검증, 평가 데이터셋을 2대, 3대, 5대 즉 검증 셋까지 들어가 있다면 밸리데이션 들어가 있다면 어떤 거였을까요? 네, 홀드아웃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비율은 맞지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6대 3대 1 또는 7대 2대 1을 손으로 하는 편이시죠. 훈련이 다른 검증과 평가 셋에 비해서 비율이 높아야 되겠죠. 4회 네, 홀드아웃 관련 데이터가 아닌 것은 네, 하나의 데이터는 훈련 데이터로 나머지는 테스트 데이터로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 안에 검증을 같이 할 수 있으니까요. 네. 빅분기 쪽에 교재하고 매핑을 하다 보니까 네. 4회의 이번 기출 문제의 정답은 데이터가 아닌 것은 증강 데이터입니다. 즉 이제 K폴드 해서 하는 것과 별개로 이제 홀드아웃이라는 개념이 검증이 추가됐다고 말씀드렸죠. 학습 평가인데 학습 안에 검증 데이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학습, 검증, 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4회에 또 기출 문제가 나왔는데 K폴드 교차 검증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K번 반복한 후 평균을 내어 모델의 성능을 평가한다. 맞죠?
2번 과대 적합 방지를 위해 사용된다. 그렇죠. 3번 전체 데이터를 K개의 서브셋으로 분류하게 되는 거죠. 폴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4번 하나의 데이터는 훈련 데이터로 K번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 데이터는 2중 네, K-1번 사용되는 거죠. 테스트 데이터로는 한 번 사용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3회까지 있네요. 3회. 네,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로 나누는 기법은 그만큼 지금 K폴드, 그러니까 교차 검증 자체에 대한 기출문제가 굉장히 많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많네요. 네, 정답은 여러분들 검증 데이터라고 나누면 학습 데이터, 그러니까 즉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로 나눈다, 즉 학습 데이터 안에 포괄한다 라고 보시면 되시니까 이것을 홀드아웃, 검증이라고 하면 홀드아웃으로 생각하시는 게 편하실 것 같네요. 그래서 훈련 셋, 테스트 셋으로 나눌 때는 7대3, 8대2로 분할을 하는 편이죠. K폴드 교차 검증은 데이터를 K의 부분 집합으로 나눠서 K번의 모델과 학습 평가를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고, 네, 부스트랩은 보건 추출 기법으로 네, 랜덤 샘플링으로 반복적으로 뽑아내서 모델 평가하는 거였죠. 그리고 드랍아웃은 임의적으로 그 뉴런들을 삭제를 해서 과대 적합을 일단 방지하는 부분으로 갔었던 거고요. 네, 이로써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